네스호의 괴물, 네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이 흐릿한 흑백 사진 속 긴 목을 가진 생명체. 거의 100년 전에 찍힌 이 사진 한 장이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미스테리,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전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작년 2023년에 무려 50년 만에 가장 큰 수색 작업이 벌어졌거든요. 최첨단 드론이 호수 위를 쫙 훑고 수중 청음기로 물속의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잡아내려고 했죠. 아니, 대체 이 생명체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진지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탐사도 하고 또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수십 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과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괴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내시 열풍 있잖아요. 이건 비교적 최근인 1930년대에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그 조용하기만 하던 스코틀랜드 호수가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1933년 한 호텔 지배인이었던 올디 맥케이의 목격담이었어요. 그녀가 지역신문에 제보한 이 묘사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고래 같은 몸이 끓어오르는 거품 속으로 사라졌다. 이게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된 거죠. 마침 호숫가에 새 도로가 뚫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호수를 지나다니게 됐거든요. 이 기사 하나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그냥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 모든 게 퍼져나간 속도예요. 불과 1년 만에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보세요. 1933년 4월에 고래 같은 생물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석 달 뒤인 7월엔 용 같은 동물로 업그레이드되고 11월엔 급기야 첫 사진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4년 4월 이 전설의 외과 의사 사진이 빵 터지면서 내시는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린 거죠. 자, 이제 전설은 거의 확신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증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이른바 괴물 사냥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시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결정적 증거다라고 내세웠던 것들, 과연 뭐였을까요? 그 중심에는 뭐니 해도 바로 이 외과 의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좀 흐릿하긴 해도 긴 목을 가진 생명체의 모습, 이거 너무나 강력했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이 우리가 내시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를 그냥 딱 만들어버린 거고 무려 60년 동안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죠. 물론 증거가 이 사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60년에 팀 딘스데일이 찍은 영상을 보면 물 위를 쓱 미끄러져 나가는 거대한 혹 같은 게 찍혔거든요. 이걸 심지어 군 정보분석센터에서 보고는 살아있는 물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까지 했어요. 거기다 여러 번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정체 모를 거대 물체, 그리고 수중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 지느러미 사진까지.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갔죠. 사람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곧바로 거대한 탐사로 이어졌거든요. 1934년에 카메라 부대를 배치한 걸 시작으로 60년대에는 10년 동안이나 호수를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났고요. 1987년에는 딥스캔 작전이라고 해서 배 24척이 동시에 호수 전체를 쫙 훑었고 2003년에는 BBC가 무려 600개의 음파빔으로 호수 바닥까지 샅샅이 스캔했습니다. 이건 진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었죠. 아주 진지한 탐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탐사와 미스테리한 증거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냉정한 잣대가 들이대지면서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리 씨를 둘러싼 이 단단했던 신화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사진, 외과 의사의 사진 말이에요. 60년 동안이나 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던 이 사진 속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조작이었습니다. 1994년에 이 사진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모든 게 밝혀졌죠. 한 시대의 전설을 만들었던 그 심장 같은 증거가 사실은 정교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괴물의 정체, 정말 허무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산 잠수함에다가 나무 흠집 메울 때 쓰는 퍼티 있죠.
그걸로 목이랑 머리를 빚어서 붙인 모형이었어요. 자신을 비웃었던 언론에 복수하려고 어떤 사냥꾼이 꾸민 장난이었는데 이게 반세기가 남도록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거죠. 사실 그 사진이 조작이 아니었다고 쳐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네시 존재는 좀 힘듭니다. 네시가 살아남은 공룡, 그러니까 플래시오사우루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네스호는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거든요. 고대 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설령 살아남았다 쳐도 이 거대한 동물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기엔 먹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무엇보다 파충류라면 숨쉬러 물 위로 훨씬 자주 올라와야 했을 텐데 그럼 더 쉽게 더 많이 목격됐어야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냥 조작이고 착각이었을까요? 현대 과학은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물속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증거, 이걸 통해서 말이죠. 2018년에 과학자들이 아주 혁신적인 조사를 했어요. 네스호의 물을 그냥 떠서 그 안에 녹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DNA, 이걸 환경 DNA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분석한 겁니다. 물고기 비늘이든 동물의 배설물이든 호수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남긴 유전적인 흔적을 샅샅이 추적한 거죠. 결과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많은 DNA 조각들 중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게 바로 뱀장어 DNA였어요. 반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파충류 DNA는 단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어나 메기 같은 다른 대형 어류의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이 연구를 이끌었던 닐 게멜 교수가 이 결과를 보고 조심스럽지만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시 목격담의 상당수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뱀장어가 아닐까 하는 거죠. DNA 양만으로는 그 크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네, 거대 뱀장어 가설. 굉장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모든 목격담을 뱀장어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그 수많은 것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목격담은 아주 평범한 현상들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 호수가 길고 좁아서 보트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한상 동안 괴물 등처럼 보이는 물결이 남기도 하고요. 또 물속에 잠겨있던 통나무가 썩으면서 가스가 차서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죠. 수영하는 사슴이나 수달, 심지어는 대기굴절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도 괴물로 오해받기 딱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은 때로 보고 싶은 걸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조작도 밝혀졌고 과학적인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살아있죠. 이제 질문은 내시가 뭘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내시를 계속 이야기할까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사실이 신화를 이기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시의 정체가 장난감 잠수함일 수도 거대 뱀장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 전설이 가진 힘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 내시는 이제 단순한 괴물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경제를 먹여 살리는 엄청난 관광 자원이고 또 미확인 생물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죠. 무엇보다 내시는 우리에게 아직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가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그런 설렘과 경이로움을 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시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 끝없는 호기심.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네스호에 사는 진짜 괴물의 정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